스타트업은 취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힘든 일에 도전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마음의 각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학습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학습의 접근 방법이 왜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관점의 변화가 앞으로 밀려오는 패러다임의 변화 물결에 얼마나 필요 불가결의 요소인지를 사례를 들어 고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원의 목적인 기업가 정신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절실히 필요한지 그 이유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국가 목표로서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정신의 힘줄 기르기, 정신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환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즉 정의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why, what, how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김 대표가 열심히 일을 끝내고 저녁에 맥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으나 왜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먼저 서두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why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즉 what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것인지, 즉 how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ow 부분이 바로 린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대표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강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 오시는 분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김대리, 이대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 김대표, 이대표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또한 김대리, 이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표, 이대표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대리, 이대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표, 이대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난관을 거쳐야 김대표,
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김 대표, 이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들이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이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말에는 제가 생각에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대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대뽀란 죽을 줄 모르고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을 무대뽀라고 합니다. 무대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570년대에 일본은 막부정부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장수들이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신겐과 싸울 때 오다 노부나가는 폴란드에서 들여온 총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했고 신겐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총과 창으로 오다 노부나가와 부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신겐의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이때 오다 노부가 가졌던 총을 우리는 조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총을 한자로 쓰게 되면 철포라고 씁니다. 철포를 일본 사람들은 대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신겐과 같이 조총을 가지지 않는 부대를 무철포라고 해서 일본말로 읽으면 무대포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면서 무대뽀의 늪에서 탈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이나 스타트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타트업과 창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전에는 모든 것을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가보시면 창업에 대한 책들이 책꽂이 한 편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책은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 이처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타트업과 창업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연애이고 창업은 결혼이다. 결혼 생활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연애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연애 기간을 적당히 보내면 결혼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는 새로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보통 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스타트업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든지 법인 등록을 하기 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또는 법인 등록을 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그 기업을 폐업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창업을 한 후에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하다가 혹시 준비가 부족하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스타트업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기록이 남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연애하다가 헤어진다고 해서
결혼신고를 한 것처럼 무슨 법률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 만약 헤어진다고 하면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스타트업은 연애이고 창업은 결혼이라고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먼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은 글로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도 자주 나갈 기회가 있고 또 외국인들도 자주 한국에 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창업이란 말을 영어로 적절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Foundation, Setup, Establishment 등등 애매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늘 창업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스타트업이란 말을 그대로 쓰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창의력과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이나 창조를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나 창의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조합하고 그 조합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나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에디팅, 즉 편집이고 또 하나는 커넥팅입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쓰여있는 글을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끼워 넣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짜집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짜집기 해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창조이고 창의력입니다. 또 하나 커넥팅은 서로 다른 아주 이질적인 두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창의력이고 창조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금부터 머리를 쥐어짜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방하라, 또 훔쳐라. 창의력은 모방하는 것이고 훔쳐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도 스티브 잡스는 훔쳐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ad artist copy, good artist steal. 시원찮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훌륭한 예술가는 훔쳐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서 스티브 잡스는 창조나 창의력을 훔쳐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성경의 전도서에 나온 말입니다. 또 커피 버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리믹스다. Nothing is original, everything is remix. 따라서 저는 창조나 창의력을 에디팅이나 커넥팅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도형이 무엇이죠? 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대표님들,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에 배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대표님들 혹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아마도 연필을 잡고 종이 위에서 계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계산기를 찾아서 탁탁탁탁 누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수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혹시 대표님들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2개가 된다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은 되지 않았지만 독립된 국가 또는 독립되지 못한 국가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240개에서 250개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성공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사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바로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육 방법이나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3만 불, 4만 불, 또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산업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산업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창업국가로 가야만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창업국가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으로는 다가오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관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높이뛰기 방법에 가위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뛰기를 우리는 말 그대로 높이 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높이 들어서 뛰느냐, 여기에만 우리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2m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조지 호린이라는 친구는 높이뛰기를 왜 뛰는 것으로만 생각해야 되나? 스르르 넘어가는 것이면 안 되나?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1912년에 롤 오버라는 방식을 채용해서 2m의 벽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가 무엇이지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네,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2015년 금년에는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세상은 모바일 우선, 즉 모바일 퍼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와서는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모바일 뿐이다. 즉 모바일 온리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모바일의 세상입니다. BC, AD라고 할 때 BC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원 전이라는 뜻입니다. AD는 뭐죠? 네, 기원 후입니다. 왜 우리 인류는 BC와 AD라 나눴을까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 뭐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어제 뜨던 해 오늘도 똑같이 뜹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인간들은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나누어서 뭔가 선을 긋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C와 AD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7년 이전은 BC이고 2007년 이후는 AD입니다. 2007년 이전의 생각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후의 생각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님들 혹시 몇 살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120살은 넘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살까지 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축복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저주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0살이 넘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2007년도 이후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의 세상은 마치 BC와 AD의 차이입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나아가는 일,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3만 불, 4만 불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유일하고 하나의 길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국가의 건설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고향은 우리나라가 창업국가로 가는 하나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TV에서 얼짱, 몸짱 많이 보시죠? 얼짱, 몸짱 만드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정신의 힘줄 기르기, 즉 정신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만 식스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들 정신에 식스팩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정신의 힘줄 기르기, 즉 정신짱에 대하여 다음 몇 회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가 결단으로 시작을 하라. 세 번째가 핵화가 되라. 네 번째, 남이 가는 길을 가지 마라. 이런 순서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정신의 힘줄 기르기이며
정신의 식스팩을 만드는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 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 수명 120세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의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하나의 길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국가로의 도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지금 이 시점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결단으로 시작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